보통 경제 위기 때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처럼 실물 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는 반대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지금 비축하고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화폐 가치의 상승이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이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이 캐시는 결국엔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달러. 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기조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제로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미국의 연준과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도 올해 지금 약 한 512조에서 내년에 한 550조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는 이 풍부한 이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다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으로 다시 재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8년, 2008년 이 대외적인 경제 환경, IMF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우린 경험했습니다. 자, 그 시기에 부동산의 낙폭이 강남 일대에서는 최대 한 30%대까지 폭락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풍부해진 이 유동성이 어디로 유입됐었습니까? 다시 부동산에 재투입됐고 재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었죠. 이런 상황이 다시 연출이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양적 완화가 앞으로 재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 유동성이 어디로 유입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위기의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WHO에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이 팬데믹 선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저 팬데믹 선언 발표 이후에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극에. 저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대폭락을 했었죠. 자, 코스피 1월 기준에서 2200선을 맴돌았던 그 증시가 약 1500선을 깨져서 밑으로 아예 완전 폭락을 했었고요. 자, 미국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1월 기준 약 한 2800선에서 맴돌았던 그 증시가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나요? 1900선까지 빠졌습니다. 약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됐다라는 얘기를 이 증시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엔 경제의 선행 지표는 이 증시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둔화되는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발에서는 이제 막 초기 단계고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고, 이 셧다운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봉쇄령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국경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집에만 있어야 돼요. 자택근무를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모임과 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죠.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비가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재정 위기에 지금 봉착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다. 그러다 보니 신용이 경색이 되죠.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의 유가 전쟁이 왜 나온 겁니까? 지금 원자재의 수입의 제1국가인 중국이 지금 봉쇄령을 다 내렸어요. 그죠? 경제 성장이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원자재 값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석유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수입을 안 하다 보니 지금 생산 활동이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석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산회의를 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결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유가 전쟁으로 인해서 저유가 상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원자재 값과 지금 유가 자체가 저유가로 흘러가다 보니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재정 위기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위기에 대한 신용 경색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럼으로써 소비 경제가 저하되고 내수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얼만큼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럼으로써 이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6%를 보는데 지금 4%대까지 지금 낮게 책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금 미국 경제 1분기를 마이너스 6%로 봤고 2분기를 마이너스 24%로 봤습니다.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10%, 12%까지 이제 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상반기까지 특히 6월 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지 않게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한 4월 달 기준에서 중국에서 이 치료제가 나올 거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치료제가 5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 심리가 제거가 될 건지에 따라서 이 경제 회복성이 조금 달라질 거다. 아직까지 경제 위기를 얘기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빅스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빅스 지수예요. 그러니까 공포 심리가 얼만큼 그게 달았는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53까지 나왔어요. 자, 2008년 서브프라임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심리적으로 그게 달하고 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저렇게 높았던 지수가 지금 1600선까지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기준에 1500선이 깨졌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뭐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1600선까지 다시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죠. 28,000에서부터 한 1900선까지 내려왔다가 21,000선까지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블렌트유 뿐만 아니라 서부 텍사스유 뭐 이런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에너지 값들이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있고 뭐 금값 뭐 은값 그리고 뭐 저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의 낙폭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자산으로 지칭을 할 수 있는 국채죠. 자, 이 국채도 지금 계속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국채에서 단기 국채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단기 국채도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죠. 아예 완전히 매도하고 캐시화해서 달러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 위기의 요소들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폭락할 거다. 폭락. 그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의 약세의 조짐이 계속 흘러갈 거고 유동성이 계속 확대돼서 나올 거다. 근데 가뜩이나 기축통화도 아닌 이 원화 자체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약세로 계속 흘러가는데 여기서 무제한으로 원화를 계속 찍어대겠대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한다고요. 똥값이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된다면 이렇게 무제한으로 찍어낸 이 원화, 이 유동성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자금들이 다시 어디로 유입될까요? 다시 안전자산이 부동산으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98년, 2008년 세계 경제가 도래가 됐었을 때도 마찬가지 부동산의 낙폭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디로 다시 재유입됐을까요? 부동산은 다시 유입된다. 잘 보십시오.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올해 2월부터 달러의 강세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조짐이.
외국인들이 약 10조 원가량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이후에 이거 역송금해서 이거 달러를 바꾸고 달러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자, 이게 2월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국내 은행, 국내 그 기업, 국내 기관들까지도 지금 달러 확보 주력하고 있고, 지금 늦게 환전하면 환전할수록 손해보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다. 즉, 기축통화인 달러가 세계 기업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 국제 투자, 국제 거래가 되는 화폐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체결했죠? 통화스와프 지금 600억 달러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지금 원화가 굉장히 약세인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자국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 조짐이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스와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환율 급등,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원화가 굉장히 약세 시장으로 흘러갈 거다. 자, 두 번째 유동성 확대입니다. 자, M2 광해 통화를 볼 텐데 이 현금뿐만 아니라 이 입출금 그리고 예금 적금 모든 것들의 통화량을 다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게 2001년 기준에서 약 한 800조였던 게 2020년 2900조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2001년 기준에서 약 1,000원이었던 이 값어치가 지금 현재 2020년 1,000원의 값어치가 아닌 약 270원의 값어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계속 어떻게 되죠?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이 됐죠. 자, 올해 예산안 얼마입니까? 2020년 기준에서 약 512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슈퍼 예산이 나왔어요. 내년 얼마입니까? 약 550조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약 200조 가량의 이 기업 구조 안정 자금이 편성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현금이 계속 찍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도 2020년 올해 한 해 평균만 얼마 나옵니까? 전국 평균 45조 원 토지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예요. 최고치. 여기에 제로금리가 지금 0.75% 엄청난 저금리, 제로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 M2 통화량을 볼게요. 자, 2001년 기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20년까지. 자, 기업 구조 안전자금을 조성을 할 겁니다. 이게 약 한 200조 가량이에요. 내년 슈퍼 예산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되죠? 2021년 550조 플러스 알파로 나올 거고요. 엄청나죠. 지금 2017년 400조였는데 엄청납니다.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최고 한 62,800원까지 한 주당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선언 이후에 낙폭이 엄청 컸죠. 자, 이게 한 42,000원대까지 내려앉았는데 이 내려앉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달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 던진 거죠. 근데 이걸 다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 47,800원까지 다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반등을 쳤는데 이런 개인들이 계속 이런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주식에 관심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높았던 이 주당 이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낮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튼실하고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계속 차트 상으로는 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믿고 의지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결국엔 높은 수익률을 또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삼성전자는 이 초고가 부동산으로 같이 보고 싶고요. 우량주는 믿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엔
또 장기적인 면목으로 보면 당연히 또 크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낙폭이 결국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급매물, 이 낙폭이 있는 이 부동산은 결국엔 잘만 잡으면 큰 시세 차익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실물에 대한 이 안전 자산은 계속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결국엔 하락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결국에 기회가 있고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저는 분명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단타는 투기라고 보고 있고, 이 장기 투자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 재화와 모든 투자는 장기적인 면목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결국엔 이 부동산에 다시 재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국 두고 보자고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지금까지 이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